2025년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 72세 김옥순 씨는 3평짜리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통장 잔액만 2,400원. 8개월 전까지 8억 3천만 원이 있었다. 4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말아 모은 전 재산이었다. 검찰청입니다. 어르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오늘 그녀의 낡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다. 45분. 그날의 모든 진실이 담긴 기록. 이 영상은 그 녹음을 바탕으로 한 어머니의 비극을 추적한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5시 김옥순 씨는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던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김밥을 말 가게도 재료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8개월 전만 해도 옥순 씨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옥순네 김밥, 40년간 그 자리를 지킨 가게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8억 3천만 원.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도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자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옥순 씨는 침대 밑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재호가 3년 전에 사준 휴대폰이었습니다. 사용법을 잘 몰라 거의 쓰지 않았지만 한 가지 기능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 기능. 아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전화 많으니까 뭔가 이상하면 녹음해놔요. 증거가 되니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옥순 씨는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에 단 하나의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45분 32초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8개월 전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옥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돈을 잃었는지, 어떻게 가족에게 버림받았는지 45분의 녹음 안에 그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이야. 40년을 모았는데 옥순 씨는 작은 방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환기구로 들어오는 칙칙한 공기만이 바깥 세상과 연결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옥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가기로. 8개월 전에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아들도 그냥 순진한 할머니가 당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어떤 수법으로 자신을 속였는지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다른 어르신들이 당하면 안 돼. 이 녹음 파일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옥순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전 그 전화가 왔던 날을 처음부터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봄, 서울 신림동 고시촌 골목, 28살의 김옥수는 남편 박종호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 허름하고 좁은 가게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해가 뜨기도 전에 옥수는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시금치를 무치고, 당근을 볶고, 우엉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가지런히 올리고, 돌돌 말아 참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담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옆에서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남편 종호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여보. 우리 아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봐요. 그때 옥순의 뱃속에는 첫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재호가 태어났고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시촌의 학생들이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아줌마 김밥 맛있어요. 합격하면 꼭 다시 올게요. 그래, 꼭 붙어라. 힘내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남편 종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호가 12살 때였습니다. 병원비와 빚이 2천만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똑같았지만 이제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하던 떡볶이 국물도, 어묵 국물도, 라면 끓이는 것도 모두 옥순의 몫이 되었습니다. 재호야, 엄마 미안해. 아빠 없이 크게 해서. 괜찮아, 엄마. 나 엄마 도와줄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아들 재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은 옥순이 모두 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아들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2008년 재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옥수는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돈 벌 거야. 엄마 고생 끝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좋아.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간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봄, 옥순의 나이 72, 통장 잔액은 8억 3천만 원.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어묵 국물을 우려낸 결과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2천만 원을 갚고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고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보태고 손자 돌잔치 비용까지 대고도 꾸준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200만 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단 한 번도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옷은 3년에 한 번 사고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오직 아들과 손자들에게만 돈을 썼습니다. 8억이면 충분해. 이제 슬슬 가게 정리하고 손자들이나 보면서 살아야지.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리라는 것을. 2024년 5월 23일 오전 10시 23분 분식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옥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02-530-2000.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0이면 서울인데 누구지? 옥순 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 김태영 수사관입니다. 검찰청이요. 옥순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자신에게 전화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목소리는 젊고 또렷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어르신 통화 가능하십니까?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농협은행 계좌 가지고 계시죠? 본인 확인을 위해 여쭙는 겁니다. 네, 있어요. 성함이 김옥순님 맞으시죠? 생년월일 1952년 3월 15일.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옥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어르신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옥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대포 통장, 보이스피싱, 뉴스에서 수없이 들은 단어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어르신, 저희도 어르신이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총 12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83명입니다. 12억이요. 83명이요. 옥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은 현재 비밀리에 수사 중입니다. 내부 유출자가 있을 수 있어서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발설하시면 증거인멸 공범으로 간주되어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요. 내 어르신이 공범이 아니시라면 저희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계좌에 있는 현금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저희가 검증 후 전액 돌려드립니다. 안전계좌요. 내 범죄 연루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24시간 내로 원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옥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검찰 금융감독원 구속, 그 단어들이 그녀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상한 전화 오면 녹음해놔요. 나중에 증거가 돼요. 문득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옥순 씨는 본능적으로 휴대폰 화면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적어두세요. 네, 잠깐만요.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신한은행 345-0234-56789
예금주 금융감독원 보호계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8억 3천만 원 정도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상당히 큰 금액이시네요. 이 정도면 범죄 조직의 주요 타깃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검증이 필요하니 전액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전액이요. 내 일부만 보내시면 나머지 금액은 검증이 안 되어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요. 어르신이 무고하시다면 전액 협조해 주셔야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옥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억 3천만 원. 40년의 인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 압류. 그 무서운 단어들이 그녀의 이성을 짓눌렀습니다. 알겠어요. 은행 가서 이체할게요. 어르신 은행에서 이유를 물으면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세요. 절대 검찰이나 수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밀 수사 중이니까요. 네, 알겠어요. 옥순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옥순 씨는 가게 문을 내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농협까지 걸어서 5분 거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길이 그날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쯤이세요? 은행 앞이에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만 협조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옥순 씨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7번. 앞에 5명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화기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은행 도착하셨죠? 창구에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37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옥순 씨는 창구로 갔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 보실 건가요? 이체요. 여기로요. 옥순 씨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금액이 얼마인데요? 3억이요. 어디로 보내시는 건데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르신 혹시 누가 시켜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내가 내 돈 보내는 건데 왜 이래요? 귀에 대고 있던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직원이 뭐라고 하면 화내세요. 내 돈인데 왜 간섭하냐고요. 그래야 빨리 처리됩니다. 옥순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통장에서 내 돈 보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빨리 해주세요. 직원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확인 절차예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옥순 씨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3억 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3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계좌로 전액 보내시면 자금 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안전계좌로 나눠서 보내셔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됩니다. 다른 계좌요. 네, 적으세요. 국민은행 12345678901이 옥순 씨는 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3억을 더 이체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은행 987-6543-2198 나머지 2억 3천만 원도 보내주세요. 옥순 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이라는 권위, 구속이라는 공포, 그것이 72년 인생의 지혜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오후 2시 30분, 총 3번의 이체가 끝났습니다. 8억 3천만 원 전액, 4시간 만에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24시간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보안 유지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옥순 씨는 은행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만 2,400원. 40년의 새벽이 4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옥순 씨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돈이 돌아온다. 검찰에서 약속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옥순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내에 연락 준다더니 왜 연락이 없지? 분식집 영업은 계속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말다가 자꾸 실수했습니다. 밥이 터지고 재료가 삐져나오고 할머니 오늘 김밥 이상해요. 그래 미안. 다시 말아줄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옥순 씨는 참다 못해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없는 번호입니다. 뭐라고? 옥순 씨는 다시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라고 했던 그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해 봤습니다. 해당 계좌는 존재하지 않거나 해지된 계좌입니다. 그 순간 옥순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기야. 내가 사기를 당한 거야. 8억 3천만 원. 40년의 인생이 사기꾼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옥순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관악경찰서 민원실 접수 창구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검찰이라고 전화가 와서 8억 3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신고 접수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율이 5%도 안 됩니다. 5%요. 범인들이 이체받자마자 바로 인출해서 대포통장 여러 개로 쪼개고 해외로 빼돌립니다. 수사는 하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옥순 씨는 경찰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 그러면 8억 중에 4천만 원도 못 찾는다는 거야. 경찰서를 나온 옥순 씨는 앞에 있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이야. 40년을 모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허리 아파도 일하고 손목 아파도 일하고 감기 걸려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모은 돈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옥순 씨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할까? 옥순 씨는 먼저 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27년을 혼자 버텼어. 아들 키우고, 가게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한테 뭐가 남은 거야? 그날 밤, 옥순 씨는 아들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야. 할 얘기가 있어. 내일 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와서 얘기하자. 다음 날 저녁, 아들 재호가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44세의 재호는 중견 건설회사 부장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옥순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이라고 전화가 와서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고 안전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8억 3천만 원 다 보냈어. 재호의 반응은 옥순 씨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요? 8억을요.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검찰이 전화로 돈 보내라고 안 한다고요.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70평생을 살면서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해요. 재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엄마, 그 돈이 뭔지 알아요. 내가 상속받을 돈이에요. 우리 애들 학비, 집 대출 갚을 돈이라고요. 그걸 사기꾼한테 갖다 바쳤어요. 옥순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받을 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호야, 엄마 돈인데. 상속은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돈 누가 받아요? 나잖아요. 근데 그걸 없앴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며칠 후 며느리 박지연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38세의 지연은 처음부터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사기당하신 거, 저희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오는 거 아시죠?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대출이 3억이에요. 재호 씨 사업 자금이랑 집 중도금 때문에요. 어머니 재산 일부 증여받아서 갚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어졌으니 저희 어떡해요? 옥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아. 다들 돈 걱정뿐이야. 그리고 솔직히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힘들어요. 왜 힘들어? 어머니 모시려면 방 하나 더 필요하고 생활비도 더 들잖아요. 근데 어머니 재산도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모셔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옥순 씨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뭘 위해 살았지. 새벽마다 김밥을 말면서 재호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마련해주고 손자들 용돈 챙겨주고 그게 다 뭐였어. 돈이 없어지니까 나도 필요 없어진 거야. 옥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잃은 것보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그냥 돈이었구나. 72년을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2024년 7월 분식집을 접어야 했습니다. 월세 3개월치가 밀렸습니다. 재료비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옥순 씨,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벌써 석 달이에요. 옥순 씨는 40년간 지켜온 가게 문에 폐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순네 김밥은 문을 닫습니다. 손글씨로 쓴 안내문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랑 시작한 가게인데 내가 이렇게 끝내게 됐어. 가게를 접고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 월세도 밀려 있었습니다. 옥순 씨가 살던 곳은 신림동의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월세 50만 원. 그것도 3개월치가 밀렸습니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2024년 9월 1일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순 씨 오늘까지예요. 짐 빼세요. 옥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40년 인생이 담긴 짐은 캐리어 하나와 비닐봉지 3개가 전부였습니다. 가구며 살림살이며 다 두고 나왔습니다. 가져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72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야.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며칠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도 힘들어요. 지연이가 안 된대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옥순 씨는 그날 밤 서울역 근처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숙자들 틈에서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9월 초였지만 밤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옥순 씨는 얇은 겉옷 하나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게 내 신세야. 72년을 살았는데 이게 내 꼴이야. 새벽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2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김밥을 말았는데 이제는 이런 거 사 먹는 신세가 됐어. 며칠 후 옥순 씨는 고시원을 찾아냈습니다. 영등포구의 낡은 고시원. 월세 35만 원. 보증금 없음. 3평짜리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만 겨우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기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옥순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 살던 월세방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뱃속에 아기가 있었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옥순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당신한테 가도 돼. 그렇게 넉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옥순 씨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 돈으로 고시원 월세와 라면 몇 개를 샀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설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손자들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밤, 옥순 씨는 오래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해 볼까? 손자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하지만 전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거절당할까봐. 옥순 씨는 무심코 휴대폰 앱들을 훑어보다가 녹음 앱에 빨간 점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지? 앱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45분 32초. 순간 옥순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월 23일. 그날이잖아. 그녀는 그날 녹음을 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녹음한 것도 기억 못했던 것입니다.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그날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어떤 말로 협박하고 회유했는지, 45분의 기록, 39분쯤에 사기꾼의 목소리 뒤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할머니 완전 호구네. 8억 전부 넘어왔어. 조용히 해, 통화 중이야. 어차피 안 들려. 빨리빨리 해, 다음 타깃 전화해야지. 옥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구라고 했어. 나를 호구라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범인들 목소리가 다 담겨 있잖아. 옥순 씨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기꾼이 불러준 계좌번호, 사기꾼의 목소리, 배경에서 들린 다른 사기꾼의 목소리,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8개월 전에는 이 녹음 파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조사만 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돈은 못 찾더라도 이 사람들은 잡아야 해.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해. 옥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다시 가자. 이 녹음 파일 들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9시 옥순 씨는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에 자신의 사건 번호를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으로 추가 증거가 있어서 왔어요.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 김동현 경위였습니다. 어르신 어떤 증거요? 옥순 씨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통화 전체가 녹음돼 있어요. 45분이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요. 통화 전체가요. 네, 그때 아들이 이상한 전화 오면 녹음하라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눌렀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다 녹음돼 있더라고요. 형사는 즉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엄청난 증거예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렇게 전체 통화가 녹음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당하고 나서야 신고하시거든요. 근데 어르신 파일에는 사기꾼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고 배경에서 다른 공범 목소리도 들려요. 이거면 음성 분석해서 범인 특정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네, 그리고 39분쯤에 다음 타깃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조직적 범행 증거예요.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옥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장담은 못 드리지만 이 정도 증거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로부터 2주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을 통해 옥순 씨의 사연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피해 사례를 방송에서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 창피한 얘기를 세상에 다 알려야 하나.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그걸로 된 거야. 옥순 씨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8억 3천만 원을 한 통의 전화에 다 잃었습니다.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구속된다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옥순 씨에게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방송국을 통해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사기꾼들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제 월급 적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해요. 2025년 1월 말 후원금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옥순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가족한테는 버림받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날 도와주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녹음 파일 음성 분석 결과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확인됐고요. 국제 공조 수사 요청했습니다. 2025년 3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범인들 잡았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12명을 검거했습니다. 어르신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옥순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잡았어. 그 나쁜 놈들을 잡았어. 수사 결과 그 조직은 지난 2년간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총 200억 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옥순 씨의 녹음 파일이 없었으면
영원히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아들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옥순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재호는 3평짜리 방을 둘러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았어요. 이런 데서. 그래, 여기가 지금 내 집이야.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화만 내고 엄마 걱정은 안 했어요. 상속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옥순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호야, 내가 화낸 건 이해해. 하지만 그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넌 몰랐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2025년 5월 옥순 씨는 작은 분식 좌판을 열었습니다.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시장 한쪽에 작은 좌판, 김밥과 떡볶이만 파는 곳. 하지만 옥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다시 김밥을 말 수 있으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4시는 아니었습니다. 73의 몸이 그때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김밥 하나요? 네, 잠깐만요. 옥순 씨는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순 씨는 좌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8억 3천만 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외로 빠진 돈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더 이상 그 돈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돼. 내 손이 있으니까. 내 건강이 있으니까. 옥순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시작할 때도 이런 노을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했어. 당신도 보고 있지. 옥순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80이 될 때까지 김밥 말 거야. 그리고 이번엔 절대 안 속아. 누가 검찰이라고 해도 절대 안 믿을 거야. 옥순 씨는 좌판 불을 끄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73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누구보다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빨간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까지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알림이 갑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이런 영상 더 많이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검찰이라고 전화 오면 끊으세요. 경찰이라고 해도 끊으세요. 금융감독원이라고 해도 끊으세요. 진짜는 전화로 돈 보내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안전계좌 이 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무섭고 떨리시더라도 일단 끊으시고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모은 돈, 전화 한 통에 날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